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나스닥은 우리 쉬는 동안에 1.63% 상승했다가 2.64% 다시 또 급락으로 밀린 채 우리는 오늘 장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0.52% 하락 출발 후 빠르게 아침 시작하면서 1.08%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0.1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매상과 분공침, 자 이렇게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요 과정이 지금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본장 기준으로, 자 본장 기준으로 푸른봉 3차례 이상, 최소 3차례 이상 나오면 이 분산 과정이 끝나고 공포 구간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뒤에 연속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포 구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고요. 마치 22년도에 하락장 초입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앞으로 남은 공간들을 단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지받고 살리고 갑니다. 지금은 볼벤 하단으로 빠지면서 단기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만 하단에 피보나치 조정대 764 자리와 241 이평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또 장대봉으로 뚫어낸다면 더 빠르게 618 자리와 480 자리까지 자리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 반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하게 다음 단계까지 밀어낸 경우 반등폭도 제법 세게 나올 겁니다. 그 점도 당시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피보나치 잡아보면서 추정 자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했죠. 그게 이제 시작됐고 캐나다와 중국은 이제 보복 관세 대응을 했습니다. 맞불 작전을 펼쳤고요. 멕시코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나눠서 현재 어떤 대응을 할지 검토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신청을 본주 110만 주와 우선주 15만 주를 했는데 2시 55분경에 모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는 첫날이었죠. 예, 첫날은 10시부터 거래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저녁 때 오늘 첫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봤는데 총 10종목으로 먼저 시작했는데 YG엔터로 거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대체거래 소에서 이제 8시까지 밤 8시까지 거래한 것은 YG엔터가 주목을 받았는데 YG엔터는 이제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3시 42분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3시 45분 3분 뒤에 3시 45분 선물 종가에는 또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기 위해서 살펴봤는데 선물에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선물 종가가 65,800원으로 그냥 종료했는데 현물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68,800까지 급등했다가 종가에 65,200원으로 종료하면서 선물이 미동 있지 않은 상태 그 이하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계속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오늘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자동 연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열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협상 결렬로 인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일단조 등의 방산주들이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한화오션, HJ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조선주까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위클리 옵션 월요일 개인 수급이었죠. 기존 콜옵션이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았고 오늘은 풋옵션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합산해 보면은 이렇게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로 오늘 개인들의 위클리 포지션이 잡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빠르게 밀렀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중심 라인에 와가지고 횡보를 하면서 맞췄죠. 자, 다시 선물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밀었다가 올렸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횡보 접점을 만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진폭을 점점 줄여왔죠. 자주 움직이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양매수 포지션 전일 금요일까지는 콜옵션 중심, 오늘은 풋옵션 중심으로 균형을 만들면서 가장 개인들이 싫어하는 중간 지점에서 끝이 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은 또 개인들이 손실이 크게 잡혔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존 콜이 이제 335 이상이었는데 오늘 코스피 200이 334.02로 끝났죠. 335를 살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등이 시도되었습니다. 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위클리 수급이 중요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수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방이었고 또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 때문에 내려가지 않은 거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16억 풋옵션 위클리 풋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위클리가 가장 중요했지만 나머지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죠. 오늘 당장 영향을 크게 안 미치더라도 이거는 쌓인 상태로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로 이제 미룰 수가 있겠죠. 외국인 선물과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을 두 번째로 살펴봐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우위 를 보이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효과를 좀 보여줬다가 점심때부터 다시 매도를 늘리기 시작하며 종가로 3,821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선물 차트를 보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아침에 땡겼다가 다 밀어내면서 끝났죠. 프로그램도 아침에 땡겼다가 10시 반 이후로 다시 다 밀어내면서 121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1200억 이상 매수를 했다가 1200억 이상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자, 이 부분은 그 후반부에는 거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후반부는 그냥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 효과로 가운데 붙잡아두고 있는 것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오늘 효과 못 받고 선물 효과 못 받고 저 프로그램 비차 효과 못 받고 선물 매도 효과 못 받죠. 이거는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147억 풋옵션 매수해 놓은 거 그대로 살아있죠. 오늘 13억 합치면은 이틀 동안에 160억의 풋옵션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간에 특별히 저거를 없앨 만큼의 거래가 되지 않았고, 자, 이거는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은 저 풋옵션을 결제를 안 시키면은 결국 저게 다 0이 되면은 꼼짝없이 160억을 날리는 꼴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이 풋옵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7거래일 남은 3월 만기일까지 저거를 행동하겠죠. 아니면 진짜 상방으로 가야 할 때라면은 빨리 손절을 해야 될 겁니다. 풀이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빠른 손절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 포착되는지 첫 번째 살피고, 그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저 160억의 베팅 상태를 베팅한 풋옵션을 살리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반대로 풋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겠고, 그것은 고스란히 외국인들의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큰 싸움에서는 외국인들은 밑으로 밀려고 할 것이고 개인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겁니다. 하락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7거래일 동안이요. 그렇게 되고요. 외국인 전일 대량 월물 풋옵션 매수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세 번째 써놓은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싸움 진행 과정입니다. 2시 3분과 2시 42분 그리고 동시호가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335 콜과 풋이었습니다. 335 콜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기존에 베팅이 되어 있던 옵션인데 결국에는 오늘 0으로 모든 베팅 금액을 다 날리는 모습이 되었고요. 335 위클리 풋옵션은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을 좀 붙었던 옵션인데 일단은 0.67까지 종가 떨어져서 갔다가 0.98로 좀 살리면서 결제됐는데, 개인들이 저거 이제 하락할 때 옵션 가격이 지금 옵션 차트 잠깐 보면요. 335 위클리 풋옵션 차트 보면은 아침에 개인들이 자 이걸 335 풋을 중심으로 물타기를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방에. 자, 이때는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던 때죠.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이 풋옵션 자체를 물을 탔던 거죠. 그러니까 평단가가 요 정도 나왔을 거고, 자, 이 자리를 회복될 듯 말 듯만 만들어주면서 개인들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되다가 막판에 요 구간 떨어지는 때 개인들은 이 335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 물량을 줄입니다. 그 줄인 것을 금융투자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막판에 줄었고, 이제 금융투자가 늘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매수 우위로 그다음 개인 소량 매수로 변경이 되었죠. 금융투자가 335 위클리 풋을 마지막에 좀 베팅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종가에 떨어뜨리는 힘을 좀 쓰면서 0.98로 결제 가격을 좀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335 콜의 개인들이 다 죽었고 335 풋을 버티던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살아나면서 다소 회복이 됐을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녹아내는 양매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녹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만기 결과 추정을 보면은 기실환 포함해서 외국인은 3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결국 누적 양매수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면서 3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대부분은 양매도 포지션이었고요. 기타 법인은 1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파생반에 8시 41분경에 업로드 해드리는 파생반 텔레그램에 업로드 해드리는 그 주요 자리들 중에서 오늘 세 가지가 좀 신경이 쓰였죠. 첫 번째 1차 저항 자리인 333.4에서 333.8 요 자리는요. 요 자리는 자, 요 자리는 오늘 오후장 횡보의 중심 가격이었습니다. 3월물 전체적으로 보면요. 분봉 쭉 보면은 저 자리 부근에서 오늘 오후장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 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자리를 넘어가지도 크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크게 밀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고요. 의미 있는 자리는 오늘 2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336 오늘의 고가는 336.1이었습니다. 336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항대 때문에 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엔 336.10이었고요. 이거는 수급이 완전히 원웨이성이라는 평가가 아니라면은 원웨이성이라는 판단이 아니라면은 손절 잡고 숏포지션 대응을 해볼 만하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네이버 카페 매매 일지 올려주신 분 보면요. 오늘은 특히 그 라인을 잘 활용해 주신 분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해리 이세님. 자, 해리 이세님의 글을 오늘 매매 일지를 보시면요. 카페에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1차 저항 라인 그리고 2차 저항에서 2차 매도 진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2차 매도는 그 자리죠. 자, 지금 차트 매매하신 지점을 화살표 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336까지 분할 매도를 보신 거고 최종 저항대였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 생각하면 커트를 잡으셨다라고 하고 커트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매매는 어쨌든 조금 러프하게 분할을 하면서 최종 336까지 매도를 한 뒤에 떨어지면서 익절을 해서 마감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467만 원의 큰 수익 당일 일당으로 챙기셨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떤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계신지 살펴보면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매매 일지를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뭐 KMN님 유명하죠. 저희 방에서는 KMN님은 오늘 이렇게 포지션 위클리 개인 풋옵션을 보고 아침에 30분 만에 롱 포지션 연속으로 태우면서 그 다음에 제 최종 저항대에서 익절을 하면서 저항을 활용하고 마무리하셨고요. 자, 이 저항 라인에서 숏은 이제 공략하지 않고 아침에 30분 만에 매매를 마치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이제 옵션 매도 포지션 여기 풋매도 포지션만
좀 살리면서 400만 원대를 좀 보충하시고 492만 원 보충하시고 선물에서 1087만 원 수익 보시고 총 오늘 약 1500만 원대 당일 수익을 챙기신 모습을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요. 워낙 하루에 이제 일당 한 1, 2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 2천만 원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시다 보니까 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저런 매매를 하셨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KM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시고 있는 모습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꾸준히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서로 한번 의견 공유하는 건설적인 소통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 신청 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텔레그램,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J-스위칭에 의해서 추가 하락세가 진행이 되었죠. 자, 이렇게 여기서 스위칭이 되었고 스위칭이 된 상태에서 금요일에 뚝 떨어졌고 옵션으로는 여기서 양매도가 풀렸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그래서 하방으로 그날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재스위칭이 됐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다가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바꾼 것에 대해 의미를 더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재스위칭에 의해 추가 하락세가 진행된다면 남은 만기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외가 풋옵션이 살고 개인 풋매도가 위협받는 빗각 추세대까지도 충분히 시도될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여기 이거를 뭐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든 한 번 더 반등, 하루 이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쉬었다가 가든 아니면 직행해서 가든 어쨌든 시도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빗각 추세대 3, 2, 5자리 부근 언더로 진행되고 깨고 내려앉게 되면요. 외국인의 317.5 풋옵션 베팅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317.5 풋옵션 베팅 금액까지 살리러 갈 가능성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 자리까지 살려면은 뭐 317.5로 가능하지 않죠. 315 정도는 돼야 이게 2.5 가격으로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315 정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제 12월 9일 저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3월 만기까지는 조금 멀 수도 있으나 7거래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빗각 추세대 먼저 살펴보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하방으로 전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금융투자는 일단 수익을 많이 본 상태에서 상방인데요. 금융투자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이제 325기도 합니다. 325에 대해서 한번 잘 신경 써서 봐야 되겠고요. 즉 325 정도에서는 금융투자도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으로 살릴 수 있는 지점인 325와 외국인들의 325까지의 만족 이제 구간 그쪽까지 가면 이제 손실이 좀 만회되고 수익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25선에서 어떻게 수급이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반등을 한다면 11월 11일 몸통 자리인 338에서 339 사이를 1차 이거는 제가 일요일에 올려드린 1시간 3분짜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직전 영상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1시간 3분짜리를 모두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나 안 보셨던 분은 꼭 지금 영상이 끝나고 3월 초에 올려드렸던 1시간 3분짜리 영상을 꼭 시간 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총망라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거의 한데 모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셔도 최근의 흐름을 웬만큼은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수급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꼭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여기 1차 338에서 339 사이 그 다음에 2차를 2월 28일 시가인 342 정도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로는 2월 27일과 28일 사이에 갭
과 빗각이 만나는 3차 자리 정도, 요 정도를 놓고 방향성을 판단하는데요. 저기를 단계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방 우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만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간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마저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약세로 보셔야겠죠. 총평 및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월 18일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에 대해서 목표를 2,800으로 상향했었죠.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정말 치사하게도 자기들은 그러고 나서 매도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 뒤에 연속 8거래일 외국인 매도가 잡혔고,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0%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0.7% 가량의 GDP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가 지수는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10%가량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들은 2,800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매도로 돌려놓고 이제는 10%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기까지 다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매수 관점을 보고 매수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의견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는지 상황을 살펴보고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봐야지, 그냥 단순히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만 매매를 하면 역으로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를 잘 캐치를 하는 증권사이기도 한데요. 이 기관은 미국 무역 정책으로 수출 부진 압박, 그리고 성장 부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5월에 0.25%, 7월에 0.25%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좀 시장은 이제 부정적인 상태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3분기에 1,500원대로 진입할 것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만약에 지금 1,460원 선 진입했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노무라 증권은 1,500원대로 진입할 것이다. 우리 환율이.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발 하락장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고 했었죠. 작년까지 엔비디아발 그레이스완이 위험하다. 분명히 우리는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발 하락장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은 미국의 주변국 관세 부과로 인해 향후 1년간 한국 GDP는 0.065% 감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바클레이스는 2월 수출 부진, 그리고 반도체 하방 사이클에 진입하며 미국 무역 정책 등으로 수출의 비상 하방 압력이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UBS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 등 외부 불확실성에도 원화는 작년에 비해 안정되었고, 또 선조정을 받았으며,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 증가와 해외 투자 속도 조절 등으로 인해 국제 수지 개선과 함께 5% 정도 강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면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연속 8거래일 선물 매도세와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8거래일 매도세는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개인들이 아침에 당일 위클리 풋옵션을 중심으로 매수로 들어오면서 하방 제한이 걸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계속 늘렸던 위클리 콜옵션을 살려주기 직전까지만 상승했고, 이내 누적 양매수 균형을 이루며 횡보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클리 이외의 수급은 하방이 진행됨에도 위클리 옵션의 개인 양매수화로 인해 시장이 최대한 절제된 움직임을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97로 다시 2거래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보였고요. 3월 배당 영향과 선물 저평가 영향이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4,500원, 선물 54,400원
4,4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65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10만 주와 우선주 15만 주를 신청했고요.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늘 똑같습니다.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이었는데 57,000이 최근 신규 매물대로서 끼워 넣었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5,700이 이탈되자 54,000, 4,400 싸움으로 또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5만원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54,000에서 54,400 싸움이 오늘도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54,400을 가까스로 지지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를 또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거 못 지키면 53,000으로 가는 거고 확실하게 지키고 돌파로 가면 55,700까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현물 9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532억을 매수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근 55.28%로 자 보시면 여기 파란 선 55.28% 여기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 가까이. 그러나 아직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롤오버를 진행하며 올해 들어 약 4,700억 원의 선물 매도를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삼성전자보다는 약하지만 원리적으로 유사하며 최근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 삼성전자에 비해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지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의 꺾임에 주의해야 된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이 3,821억 매도로 8거래일 연속 매도 마감을 했고요. 옵션은 금요일 아침에 풋매도를 풀어 풋매수 중심의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오늘도 9억 콜 매도 13억 풋매수로 하방 포지션을 강화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215억 추가 매도를 했고요. 이것 또한 8거래일 연속 매도가 되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4조 1,885억 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환율은 외국인은 달러 선물을 1,087억 매도하며 약보합인 1,461.3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고요. 1,440원대 라인 회복이 되면서 이제 구간 단기 반복 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만 할 것이다가 지금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1,440원 그리고 1,410원 기준 삼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빗각 추세까지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고가와 여기 고가를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넘어가 좀 아슬아슬하게 이게 지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오늘 가지고는 좀 애매하네요.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오늘 2.67% 상승한 23.47로 음봉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가 지지를 받고 자 같은 구간 계속 지지를 받고 높은 구간에서 튀어 올랐죠. 15에서 30%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봤다가 지금 그 안에 또 튀어 올라갔죠. 15에서 30% 사이인 18.32%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볼벤 상단에서 가격 관리가 좀 일어났었죠. 자, 지금 급등이 나온 뒤 하루 쉬었지만 볼벤 상단에 머무르며 변동성 지수가 추가 급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한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그냥 조정 없이 급등으로 간다면 하락장은 비교적 강하고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볼벤 상단에서 다시 상단 밑으로 내려오는 상단 밖에서 상단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으로 간다면 자, 이격을 줄이며 조정을 받고 간다면 더 길고 큰 하락세가 시장은 이제 길고 큰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하락장에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빠르게 끝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지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